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재산세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셀리 캐롤 시 예산 책임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시 적자가 18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늘어나는 재정 압박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기간 지속된 재정 위기에 직면한 만큼 상당한 재산세 인상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판매세 등의 수익 구조와 시 예산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일부에선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축소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궐선거에서 올리비아 차오 시장과 맞붙은 브래드 브래드포드는 전국 인플레이션인 3.12%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품비와 자동차 할부금, 모기지 금리에 임대료까지 모든 것이 오르는데 재산세마저 큰 폭으로 오른다면 시민 부담이 너무 가중될 거란 지적입니다. 시 예산안은 이번 주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공개회의 등 한 달 반 동안 진행되며 2월에 차오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면 14일 최종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정치학 교수는 과도한 세 인상 없이 부족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율만 보면 토론토는 0.66%로 광역 토론토와 인근 지역 32개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편이고 리치몬드일과 번 지역 순이며 오렌지빌이 1.3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시는 올해 재산세 7.5%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9.5%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됐으나 7.5%로 조정됐으며 이 가운데 3%는 밴쿠버 경찰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 소유주 보조금 혜택 기준이 주택 공시가 기준 21만 5천 달러로 책정됐으며 이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고 고령자와 재향군인, 장애인은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시의 2024년 운영 예산은 22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보잉 737 맥스9 항공편이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뚫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캐나다 국적 항공사들은 해당 기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해당 기종은 운항하지 않고 보잉 737 맥스8 여객기 40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를 덮는 데 사용되는 덮개인 도어 플러그는 맥스9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젯도 맥스9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는다며 맥스8 항공기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지 제조업체 및 규제기관과 지속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에어트랜젯과 플레어 에어라인, 링스 에어도 맥스8만 운항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교통부는 2019년 3월 두 차례 추락사고 이후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다가 2021년 1월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에서 뜯겨나간 비상구 덮개는 어제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교사인 집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조종실 음성 녹음 기록 장치에선 사고 당시 다른 녹음이 겹치면서 아무 자료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발표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뜯긴 부분에 바로 옆좌석 등받이 부분과 바로 앞좌석 머리 받침대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좌석 조립이 뒤틀리고 천 조각이 빨려 나갔으나 천만다행히도 바로 옆 두 개의 좌석에 탑승객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승객이 개인 소지품이 날아간 건 물론 조종석 문이 열리면서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헤드셋도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사고기에 해당 기종에서 이전 3차례 기압장치 이상으로 경고등이 켜졌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이 경고등과 이번 사고가 관련이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해당 기종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알래스카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수백여 편이 오늘도 취소됐습니다. 한편 지난 5일 177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는 이륙 직후 지상 16,000피트 상공에서 냉장고 크기의 큰 구멍에 뚫리면서 비상 착륙했습니다.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서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기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으나 사망자나 중상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항공사는 항공권 환불과 $1,500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포근했던 12월이 지나고 본격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칠 전망입니다. 연방환경성은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부터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다가 비로 바뀔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빙판길로 변할 수 있다며 내일 퇴근길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토론토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고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등 두 자릿수로 뚝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은 기상특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며 내일 공항을 찾는 승객들은 온라인으로 미리 항공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주 가티노와 퀘벡주에도 10에서 20cm의 눈이 쌓이고 내일 밤에는 얼음 알갱이나 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일부 지역에도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10에서 20cm의 눈이 내리고 산악지대에는 더 많이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밴쿠버는 내일 비 예보가 있고 수요일부터는 개이겠으며 금요일과 주말엔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가 월요일부터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연방환경성은 서스케처원 크리호수와 키호수 지역, 노스웨스트 준주 등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45도에서 50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파에 눈이 쌓인 지역에선 빙판길 사고를 조심하고 과속하지 말며 차간 거리도 평소보다 넓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40분 온타리오주 번지어 스틸스 애비뉴 인근 67 콘리 스트리트에 있는 가정집에서 불이 나 지하에 살던 40대 여성과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1층에 살던 2명은 거실 환풍기에서 연기가 새어나오자 급히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으며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지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 놀속에서 발생한 타운하우스 차량 질주 사고와 관련해 고속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17세 운전자를 입건한 경찰은 이 운전자가 차도를 이탈해 인도를 지나 타운하우스로 돌진했다며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성인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차 안에 있었던 청소년과 여성, 어린이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미드타운의 한 주택 안에서 발생한 남성과 여성 사망과 관련해 토론토 경찰은 살해 후 자살 사건일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토론토 경찰은 자료를 통해 사건 현장에서 외상을 입고 숨진 28세 머티 소주 딜러와 여성 1명이 발견돼 조사한 결과 이 여성이 남성을 먼저 살해한 뒤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전했으나 숨진 여성의 이름과 나이, 관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올 들어 토론토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살인사건으로 기록된 가운데 지난해 토론토에선 73명이 피살된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차량 100여 대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범인이 지난주 목요일 밤 그랜빌 스트리트과 64th 애비뉴 그리고 1st 스트리트과 11th 애비뉴를 걸어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다며 목격자와 주변의 폐쇄 회로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전한 뒤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 차주들은 경찰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이를 가지 못하고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선택 항목인 플랜 보장에 따라 기물 파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이 출장 접수를 실시합니다.
갤러리아 소닐과 용밀점, PAT 한국식품 소닐과 미시사가점, H마트 리치먼드 힐과 스테일점에서 지정된 일자에 신고와 신청 접수를 받으며 한마음 성당과 이그스필드 교회, 염광교회, 예수성심교회, 미랄교회, 동신교회, 캐나다 한인여성회에서도 진행됩니다. 제외선거관은 신고와 신청 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출장 접수처에서 신고나 신청할 땐 여권번호와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이 미국 골든글러브 TV 미니시리즈 부문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국계론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사고로 화가 나 복수전을 벌이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연출했으며 나무주연상은 물론 작품상과 여우주연상까지 받으며 상관왕에 올랐습니다. 스티븐 연이 에미상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오르는 등 이 작품은 올해 에미상 11개 부문 13개 후보에 지명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샌린 송 감독의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는 작품상과 감독상 등 5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상을 받지 못했으며 영화 오펜하이머는 영화 드라마 부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나무주연, 나무조연상 등 5관왕에 올랐고 영화 바비는 박스오피스 성취상과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